하는데요. 6월달 지나서 이제 7월달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들 가지고 이걸 지금 이제 이 정권에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도 이 부분은 실리지 않아 대부업을 선언한 케이스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발언까지는 괜찮겠죠. 하면서 가장 희한한 거를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뭐 저기가 뭐 왜 저런지 저희는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기사에서 내용을 보면 세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금을 다루고 있는 세무사지만은 참 진짜 신비롭고 오묘하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생활 패턴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 네, 안녕하세요,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월간 세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해당을 하는데요. 6월달 지나서 이제 7월달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슈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준비하셨죠? 네, 7월 달에도 뭐 6월 달하고 비슷한 주제들이 좀 많이 있어서 네. 좀 겹치는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내용들 준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자, 첫 번째 내용은 OECD도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15% 합의했다. 130개국이 서명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다뤄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맞습니다. 네. 네. 저번에는 이제 주요 7개국, G7이죠. 네네. G7에서 이 최저세율 부분이 합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여기 조금 더 나아가서 네. 이제 OECD도 여기에 합의를 해서 이렇게 130개국 정도의 OECD 네. 회원국들이 전부 다 이 부분을 동의를 했다라는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고요. 네네. 이걸 통해 가지고 좀 많은 어떤 세수가 네. 좀 국제적으로 좀 확보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네. 뭐 이제 올해 10월까지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시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네. 아마 다음 정부로 이제 바톤이 터치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거를 지금 이제 이 정권에서 뭐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도 이 부분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세법 개정안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 네. 어떤 비중으로 다룰지 상당히 내용에 있어서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이제 보시죠. 연소득 3천만 원 안 되는 고령 1주택자 연내 종부세 납부 유예 추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종부세가 많이 좀 개정이 되면서 네. 이제 종부세를 과세를 실제로 좀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또 네. 그런 분들 중에서 실제로 지금 당장 벌어들이는 소득이 좀 적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네. 나이는 이제 많으시고 그 부동산에 대한 가격은 많이 높아지셨지만은 당장 이 종부세를 내려면 막 집을 팔아야 되거나 네. 이런 어떤 이슈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신데 네네. 그 대상을 실거주하는 1주택자, 그다음에 60세 이상 고령층이어야 되고요. 네. 전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종부세 자체에 대한 납부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납부를 유예했다가 나중에 뭐 집을 팔 때 한꺼번에 내라 이런 식으로 납부 유예가 추진된다라는 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없는 것보다는 상당히 나은 부분이긴 한데요. 안 내게 해준다라고 하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유예라는 거는 나중에 언제든지 내라. 라는 부분인 거고요. 네네. 그것도 이자까지 붙여서 매년 1.2% 정도의 이자를 부과하겠다. 국가가 이제 대부업을 선언한 케이스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반응까지는 괜찮겠죠, 뭐. 그렇죠. 네. 네네. 저희가 뭐 입이 있는데요. 할 말은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부터 한번 보시죠. 6,300만 원 같은 가격. 네. 국산차하고 수입차 비교해 봤을 때 100만 원이 더 많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죠? 네, 요게 이제 그 6월달 내용의 네. 이제 월간 세무 다룰 때에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뤘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국산차하고 수입차를 좀 비교하는 내용의 기사가 나와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일단 동일한 가격대의 국산차와 수입차라 하더라도 네. 이게 개별 소비세 부과 기준이 좀 달라가지고 네. 오히려 수입차가 더 이제 싸게 되는 아하.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네네.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이제 말하는 걸 좀 정리해 보니까 네.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 차하고 우리나라 차하고 이 개별 소비세 과세 형평성이 좀 다르다. 네네. 왜냐하면은 개별 소비세를 매길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부터 판매 관리비, 영업 마진까지 전부 다 포함시키는 공장도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네. 개별 소비세를 부과하는데 네.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수입 신고 가격 그 수입 원가만을 가지고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게 차이가 나더라 네네. 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6,300만 원 정도 되는 네네. 차량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네.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네네. 이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좀 들고 온 기사입니다. 네. 네. 근데 수입 원가는 그렇지만 그 외에 유통 마진이나 여러 가지 붙이면 이제 수입차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네. 어찌됐든 세금에 대해서는 국산차가 같은 동급차에 대비했을 때는 더 비싸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100만 원이나 더 비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이건 뭐 진짜 장난 아닙니다. 세금으로 비만을 억제할 수 있다. 45개국이 도입을 했다. 설탕세, 지방세 검토 필요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네요. 네, 좀 재밌는 주제인 것 같아서 준비해봤는데요. 네네. 이제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료수들 있잖아요. 네네. 뭐 특별한 어떤 브랜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런 음료들을 섭취를 할 경우에 사실 당연히 비만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음료수들에 대해 한해서 네. 이제 뭐 설탕세라는 일명 해서 이제 도입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제기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아, 이미 뭐 미국과 유럽 같이 좀 비만에 대한 좀 이슈들이 좀 큰 나라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데에서는 실제로 지금도 이 과세를 하고 있는 지방세로 네네. 과세를 하고 있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하네요. 네네.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담배 소비세 같은 기본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담배 소비세처럼 음료수 지방 축적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수를 소비할 때 네. 애초에 소비세로서 네. 과세를 하겠다라는 측면으로 이 부분을 좀 들고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가장 희한한 거를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일단 그래서 아직까지 논의 단계이긴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과세의 가능성도 좀 네.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어디까지를 세금적인 부분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한계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금을 할인해주고 이런 시대도 아마 오지 않을까. 네. 이런 날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네, 진짜 세금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세금을 다루고 있는 세무사지만은 참 진짜 신비롭고 오묘하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생활 패턴까지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세금이 미치는 영향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내용 또 한번 보시죠. 자, 내용이 또 이제 또 진지합니다. 세금 폭탄 맞느니 자식에게 물려준다. 최근 4년 서울 아파트 증여를 3배가 증가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죠? 이것도 이 공시가격에 대한 상승과 더불어서 네네.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아파트 관련된 증여가 엄청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서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 특히나 증여로 인한 거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내용이고요. 네, 뭐 자치구별로 뭐 살펴보면 당연히 강남권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게 되는 건 맞는데 네, 그 추이를 좀 보면은 오히려 양천구나 강동구, 그다음에 노원구 이런 지역들에 대한 증여 비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네, 그리고 뭐 집값 폭등과 관련해가지고 그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이 증여와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활용하게 만든다.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으시네요. 네. 네. 뭐 지금 눈에 확 들어오는 건 노원구가 확 들어오게 되는 부분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는 서울 전 지역 중에서 좀 약간 하위권에 머무르는 부분인 건데 2021년도 5월 달까지 누계로 보면은 거의 상위권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무슨 일이 생겼나라고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증여를 실행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지역구도 이제 나오게 되는 부분인 건데 앞으로 향후 어느 정도까지는 이 증여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많은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증여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십시오.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양도세를 많이 내는 것보다는 사전에 증여를 많이 해서 자녀들한테 오히려 나중에 많은 세금을 내는 부분을 절약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이제 보시죠. 자, 이 내용도 이제 핫합니다. 뭐 주식으로 2억을 벌어도 세금은 제로? 뭐 이런 내용인지 있습니다. 네, 이게 ISA 계좌라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네.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라는 겁니다. 네. 이게 주식 투자 가능한 중개형 ISA 계좌가 출시가 됐고요. 네. 또 최근에는 이 ISA 계좌를 통해 가지고 주식으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뭐 전액 비과세하는 그런 네. 어떤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 기사가 좀 실린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제 세법 개정안을 다룰 때 한번 다룬 내용이긴 한데요. 네.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좀 보면은 중개형 ISA 계좌의 혜택은 국내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세 200만 원까지 비과세하고요. 네. 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 네.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라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가 됐다라는 네. 거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요. 연봉이 5천만 원 이하면 배당 소득세 400만 원까지도 비과세받는 서민형 계좌도 개설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쭉 나와 있죠. 네. 그 ISA 계좌라는 게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 같은데 네. 기존에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ISA 계좌에 대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었고 네네.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ISA 계좌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겠다라고 이제 아예 확정을 지어줬고요. 네.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2023년부터 과세를 하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이제 세법안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확정이 됐죠. 네. 그런데 그 주식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부분인데 ISA 계좌를 통한 주식의 거래를 하게 됐을 때는 2억 정도 벌어도 세금이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뭘 하나를 내가 모른다라고 해서 어떤 내가 중대한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네. 이제의 시대로 보면은 내가 어떤 정보를 하나를 놓침으로 인해서 이거에 대한 기회 이익이 세금이 이제 엄청나게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세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의 역할이라든지 세무사의 연구라든지 트렌드 그리고 이제 뭐 센스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었을 때 여러 분들이 세금에 대한 상식도 많이 아셔야 되고 세무사도 내 곁에 있는 세무사가 그런 부분을 잘 충족해 줄 수 있는 세무사인지도 잘 확인을 해야 되는 시기로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내용 한번 보시죠. 자, 코로나의 최대 호황 골프장. 네, 국세청 정조준 나섰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네. 골프장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7월 말에 실렸습니다. 네. 근데 특히나 조금 뭐 아이러니하게도 네. 그걸 노린 건지 모르겠지만 네. 충청권 소재 골프장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네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충북권에 있는 골프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네네네. 네.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유독 충청권 소재 골프장에 그렇게 네.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건 진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네, 그러나 네네. 어찌됐던 뭐 구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거는 뭐 그때마다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저기가 나왔고 뭐 저기가 뭐 왜 저런지 저희는 이제 알 길이 없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뭐 기사에서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충청권 소재 골프장이 엄청난 호황을 누린 건 사실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갔고, 코로나로 경기권이 이제 골프가 좀 이제 제한이 많으니까요. 충청권으로 많이 네, 내려가죠. 그런 이슈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네. 좀 가까운, 네네. 네,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 지금 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조금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관계회사하고의 어떤 그런 거래들에 네네. 있어서 조금 이제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형식으로 해서 법인세를 조금 네. 인위적으로 줄였다라든지 아니면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하는 네. 식으로 해서 법인자금 유출한다랄지 또는 사주 일가들끼리의 어떤 주식 거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여세를 탈루했다랄지 이런 혐의들을 가지고서 들어왔다고 하네요. 근데 뭐 저기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골프장에 대해서만 저렇게 보는 부분이 아니라 네.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도 다 저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저런 시선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월에 해당하는 월간 세무도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준비하신다고 고생을 하셨고 네. 다음 월간 세무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8월 달엔 또 어떠한 내용들이 어떠한 세금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또 정리해서 월간 세무 좋은 내용도 들고 올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